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좀 뉴스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슈인 킬러 문항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사회 경제 이런 걸 많이 다루니까 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수능을 볼 때만 해도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좀 더 복잡해지고 뭐 이런 시기에서 저는 수능을 봤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사고력을 요하는 과목 간에 통합하는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내서 상위 2, 3%만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오답률이 97% 이렇게 나오는 문항들을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사람들이 이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은 뭐 사교육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사교육이 없어지게 되면은 지금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학원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동산 학군들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은 뭐 수능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사교육 시장이라는 거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원해가지고 그렇게 뭐 만들어 놓은 산업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준 킬러 문항을 준비하는 그런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대표 학군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평촌의 학원가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치동이나 목동, 그리고 요즘은 조금 시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노원의 상계동 이쪽 학군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이렇게 학군이 있는데 이게 킬러 문항이 없어지고 사교육이 없어지게 되면 과연 없어질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에 이런 킬러 문항 관련된 이야기 말고도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요새 저출산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덜 낳게 되고, 아마 뭐 손주은 선생도 그랬지만 2060년도가 되면 2060년 정도가 되면은 인서울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질 거다. 왜냐면은 서울의 대학 정원보다도 적은 아이들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두 번째는 인강 많이 들으면 학군 필요 없다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뭐 자녀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지만, 주관적으로 제가 학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도 결국에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저는 다민족 국가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울에 더 많은 외국인들, 뭐 중국에서도 올 거고 스탄 계열 국가에서도 올 거고 그렇게 동남아에서도 올 거고 많이 섞이다 보면 결국에 미국처럼 백인 동네, 히스패닉 동네, 흑인 동네가 나눠지는 것처럼 결국에 한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들은 특정될 거고, 그 공통점은 학군으로 귀결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미국은 사교육 그렇게 안 해라고 하지만 학군이라는 건 있습니다. 사교육이 적더라도 뭐 시카고라든가 뉴욕이라든가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서부 쪽 LA 쪽만 가더라도 학군이 좋은 지역들은 다 정해져 있고, 그런 데들이 면학 분위기도 좋고 총기 범죄율도 굉장히 낮고, 이런 지역들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단 뭐 사교육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여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 학군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제가 한 2년 전쯤 3년 전쯤 들었던 이야기인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자녀를 뭐 저희 때만 해도 6, 70만 명씩 낳을 때니까 한 해에 어디다 학원을 차려도 학원 장사가 어느 정도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2, 30만 밖에 해마다 이렇게 출산율이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학원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많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장사를 해야 학원이 되는 거지. 뭐 여기는 초등학교가 뭐 한 학년에 두 반밖에 없는 지역에다가 학원을 만들면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까 학원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많은 학원들이 대치동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사교육 열풍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또 반대로 해석하면은 다른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동부이촌동에서도 압구정동에서도 서초동에서도 이런 학원을 차리면 운영이 됐던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학원들도 학생이 몰려오는 대치동으로 가고, 결국에 학생들도 동네에 학원이 적어지니까 대치동으로 가는 현상들이 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양극화를 더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덜 낳으면 경쟁이 줄고, 경쟁이 줄면 사교육을 덜 할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대치동이 더 활황을 띠는 이유는 다른 지역들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학생 수로 감소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고, 제가 이제 학군지가 중요해질 것
것 같다라고 하면 인터넷 강의 들을 건데 학군이 뭐가 필요하냐, 학군지 의미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나쁘게 말해서 도대체 몇 년생이길래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메가스터디가 대치동 최고의 강의를 전국에다가 몇십만 원대에 보급을 한 지가 벌써 23년이 됐습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학번인데 저조차도 2002 월드컵을 보면서 메가스터디 손준의 통합사의 손사탐을 듣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인터넷 강의 뜰 거니까는 사교육을 위한 학군지가 필요 없어진다는 말은, 제가 정말 도대체 어느 세대이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학군지를 따라가는 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면학 분위기와 대치동에 갖춰진 그 학원 시스템들, 어떤 A라는 영어 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 학원을 입학하기 위한 B 학원이 있고, B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C 과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체계적이고 복잡다단한 시스템 환경들, 생태계가 대치동에 구축되어 있는 거지, 사교육을 현장 강의 듣는 게 가까워서 그런 이야기는 벌써 20년 전 이야기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부동산에서 학군을 따진다는 거는 다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직주 근접이 유행이었고,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는 2000년대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해서 애옥에 아현동, 그리고 왕십리, 은평 뉴타운, 기름 뉴타운, 이런 광화문 시청 일대의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옛날에는 낙후된 주거 환경밖에 없던 곳에다가 신축 아파트들을 대단지로 뉴타운 사업화해서 신도시처럼 만들면서 사람들이 일산 분당같이 먼 곳에서 출퇴근하지 않더라도 가까운게 서울에서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직주 근접이 유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양질의 일자리, 직주 근접, 교통망, 자연환경, 그리고 안전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각각의 아파트 가격의 개별 요소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모든 게 갖춰지고 난 이후에 생각하는 게 학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식 교육에 대해서 투순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직주 근접을 이루기 전에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직주 근접을 이루고, 또 교통이 좋은 곳에 들어가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 그리고 안전한 곳에 가격을 지불한 사람들이 다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결국에 학군지가 좋은 곳에 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학군을 이야기한다는 건 다른 모든 가치들을 거의 다 녹여넣고 그 다음 단계가 학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군을 따진다는 건 다른 모든 것들이 충족되었다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 사라져도 준 킬러 문항이 나와서 지금은 2, 3%만 맞추는 정답률을 갖고 있는 문제를 없애겠지만 1, 20%가 맞추는 문제는 결국에 남아있을 거고요. 그 남아있는 거를 가르치는 사교육이 또 사라지지 않고 있을 거고, 사교육이 이처럼 지독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결국에 계급과 신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가문의 전통이라든가 귀족 사회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그들의 유산이 무너지지 않는 채로 지금 현대사회로 넘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랬죠. 귀족 집안들, 정치인 집안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싹 한번 포맷을 했다가 6.25 한국전쟁으로 한 번 더 싹 포맷을 했고, 한국전쟁 전에 농지개혁을 통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는데, 그때 지주들이 나라에다가 땅을 팔고 그걸 돈으로 받았는데, 6.25를 통해서 화폐가 완전히 종이쪼가리가 되면서 결국에 6.25가 끝난 1953년 시점에서는 거의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등한 맨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축적된 자산이 없고 그 새롭게 시작된 곳에서 만들어져서 쌓아갔던 것들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식을 줬고, 지금도 남의 아파트값 올라가면은 배가 아픈 이유는 한국인들 정서에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우리는 다 같은 없이 출발했다라는 정서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부모가 굶더라도 자식을 교육을
빡세게 시키는 이유는 교육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심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실질적으로 계급과 계층이 아직까지 형성이 많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발전된 선진국가들 대비해서는 그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까지 사교육을 선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학군지의 가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좋은 일자리, 교통망, 안전함, 자연환경 그 모든 것들을 갖춘 후에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도 뭐 시카고를 가도 학군지가 좋은 곳이 다 있고 LA를 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팔로알토를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군지라는 특성이 뭐 마치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인터넷 강의가 생겨나고 한국도 사교육 열풍이 사그라들면은 그게 없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사람들의 핫 이슈를 좀 부동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